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학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계열이라든가 약학 계열은 대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제외하고 일부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대부분 일반 학생 전형에서 다 반영을 하고요. 경희대학교 레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올해 신설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굉장히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인문계열은 4개합 7등급이에요. 자연계열은 4개합 8등급이지만 반도체공학과는 4개합 7등급, 또 의과계열은 의과학계열은 또 4개합 5등급,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도 역시 전 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서울교대도 요구하고, 서울대도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지만 일반 전형은 일반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보시듯이 예체능 계열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각각 달리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학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과 같이 굉장히 높은 세계 영역 2등급의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밑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형과 활동우수형에서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특히 국제형에서는 영어가 1등급, 필수로 1등급을 깔아야 되고, 자, 국어 또는 수학을 포함해서 2개합 5등급. 그 다음에 활동우수형에서는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영어가 3등급 필수이고, 국어 또한 수학을 포함해서 2개합 4등급. 또 자연계열은 영어 3등급 필수에 2개합 5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예전과 똑같이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서울교대와 전주교대, 춘천교대 등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여전히 수능 준비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교연대학교도 똑같고요. 한국해양대, 홍익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나 미술 우수자 전형에서 역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능과 함께 준비하셔야 합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설대학을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교대에서 교직 적성 인재 전형을 달리 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다른 점은 면접이 없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 70명을 모집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됐고요. 국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름과 전형 방식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내신 70에 서류 30%로 반영하던 것이 이름이 명칭이 학교생활 우수자로 바뀌고 서류 100으로 전형 방식이 바뀌어서 신설이 됐고요. 금호공대 KIT 인재 전형은 전형이 분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KIT 인재 전형으로 서류와 면접을 실시하던 것을 1은 서류 100, 2는 면접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되는 전형이 생겼고요. 덕성여대 역시 덕성인재 전형이 면접 실시하는 전형과 서류 100으로 모집하는 전형으로 덕성인재 1과 2로 이렇게 분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배재대 서류 100 전형, 부산외대 학생부 100 전형, 서강대학교 서류 100 전형 등이 신설됐고요. 서강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 1과 2로 나누어지던 전형이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죠. 자기소개서가 배제되면서. 그 외에 인하대학교도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달리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인하 참인재 전형, 서류 100으로 모집하는 참인재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반면에 폐지된 학교들도 있어요. 가천대학교 하면은 바람개비 1, 2 전형이 있었는데 2 전형,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전형을 하는 2 전형이 폐지가 되고, 이제 가천대 종합전형하면 가천 바람개비 1 전형만 남게 됐습니다. 건국대 KU 학교 추천과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국민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학교장 추천이 폐지가 되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이름과 전형 방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호공대 KIT 인재 전형도 전형이 분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도 교과 전형으로 이전했고요. 명지대학교도 명지 인재 전형이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전형이 분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강대도 자기소개서를
수능 이전에 입력을 하느냐, 이후에 입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난해까지 1차와 2차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다 전면 폐지되고 서류평가 100호로 모집하는 일반 전형으로 새로 신설이 되면서 1차, 2차 전형이 폐지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주대, IT, 우수인재 전형이 정원 내로 20명 뽑았었는데 이건 실기 실적 위주로 이동을 했고요. 연세대 면접 전형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우석대 종합일반 전형도 폐지가 됐고요. 자,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은 올해 전체 22.9%로 79,50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6,500명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대학들은 수시 전형을 이렇게 늘리는 기조에 따라 가지고 종합전형을 조금씩 넓혀오던 그런 기조를 따랐었는데 올해 들어서 정부의 정시 확대와 교과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을 늘리라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 위주 대학 중심으로 종합전형이 대폭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하지만 일부 대학교, 서울권 상위권 일부 대학교를 보시면은 옆에서 보시듯이 종합전형이 여전히 비중이 굉장히 높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과전형이 12%라면 종합전형은 39.8%로 자, 여기에 보시는 자료는 정원 내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뭐 인원 차이는 자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으로 모집하는 38%, 정시 모집보다도 단일 전형으로는 최고 많이 뽑습니다. 이 상위권 학교에서는. 자료에서 보시면은 색깔이 좀 달리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고요. 파란색은 전형에 따라, 학과에 따라 전형 여부가 조금 다른 학교입니다. 그 묘표에서 이제 연세대학교라든가 서강대, 성균관대 대학교는 작년까지 교과 전형이 없다가 올해 신설이 됐죠. 그러면서 종합전형에서 많은 인원이 교과 전형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9.8%로 가장 높은 전형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급의 학교들도 여전히 32% 이상을 종합전형으로 모집하죠. 정시 모집 다음으로 단일 전형은 굉장히 높은 전형이고 그 밑에까지도 즉 서울권에 있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다. 그러면은 종합전형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학교별로 어떤 전형이 어느 정도 모집하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를 보시면은 자, KU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500명 가까이 모집 인원이 종합전형에서 감소를 보였습니다. 비율을 따지면은 14.8% 정도 감소를 했죠. 경희대도 고교 연계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이동하면서 역시 14% 이상의 인원 감소를 보였습니다. 고려대 역시 9.1% 감소했고요. 서강대도 역시 14% 가까이 종합전형 비중이 감소했죠. 이런 식으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10% 내외로 종합전형의 비중이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부의 정시 확대와 교과 전형 위주의 지역균형 인원 확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합전형을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학교도 보시면은 특히 쭉 보시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형 전형이 폐지가 되면서 700명 넘게 종합전형의 감소폭이 나타나죠. 비율도 보더라도 46.1%에서 23.4%로 22.7%가 감소하는 굉장히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교에서 이렇게 감소한 건 아닙니다. 이화여대나 중앙대 같이 큰 변화가 없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홍익대는 오히려 종합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190명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중으로는 8.1%가 증가한 학교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정부의 정시 확대와 지역균형 대상이 안 되는 지방대학교 중심으로는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듯이 작년과 대부분 유사한 모집 비율을 보이고 경북대 같이 200명 넘게 감소한 학교도 있지만 전남대 같이 300명이 넘게 즉 비율로도 6.8%가 증가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및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서류라든가 면접 준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